안녕하세요. 세무사 3명이 모여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 하는 세무사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혜 쌤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아우, 힘들어. 이제 힘든 12월이 지나고 다시 바쁜 1월이 왔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힘든 거랑 바쁜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아니야. 12월에는 사람 만나느라 힘들었고, 이제부터는 일 때문에 바쁜 거고. 오늘은 2026년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사업자 등록,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뭐,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개인 사업자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 이것들은 꼭 해주셔야 된다,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 주셔야 된다 하는 리스트를 한번 마련해 봤고요. 네,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계는 대략 그냥 인위적으로 5단계 정도 나눴어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홈택스를 사용하기 편하게 좀 설정하는 방법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 채용했을 때 노무 관계나 노무 신고, 그리고 이제 비용 관리, 비용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비용들이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더 편안한가, 네, 그런 것들하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세무를 완전히는 아니어도 적어도 세무사 사무실과 의사소통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제 사장님들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은행 업무 처리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서 세무서에서 이제 저희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 사시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아요. 주민센터에서 받는데, 사업자분들은 이제 상업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음, 요거는 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를 무조건 방문해 주셔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임대차, 그러니까 그 임대보증금을 이제 음,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이제 네, 확정일자 신청도 했다라면 은행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용 계좌를 한번 개설을 해주시고요. 사업용 계좌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딱히 구분이 없어요. 근데 사업용 계좌라고 해서 기업 창구가 있을 거예요. 네, 은행에. 그 기업 창구에 가갖고 신청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만들면 돼. 만들고, 그 사업용 계좌를 꼭 거기 기업 창구에 가서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개인 계좌를 등록하셔도 돼요, 홈택스에. 뭐,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것도 무관하니까, 어, 둘 중에 그냥 뭐 혜택이 많은 거? 음, 뭐, 아니면 뭐 마일리지 카드 같은 걸 만들어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사업하시면서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마일리지 쌓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예,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예, 그럼 그만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만 있었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 신청 안 하면 홈택스랑 연동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무조건 신청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일반 공인인증서나 그냥 범용 기업용 공인인증서 같으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홈택스 환경 설정인데, 환경 설정이라고 해도 막 거창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음, 일단 먼저 홈택스 회원 가입을 하는데, 홈택스 회원 가입하실 때 한 가지 주의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용, 이제 내가 사업자가 됐으니, 사업자 등록증과 그 다음에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사업용으로 홈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야겠다 하시면은, 개인 업무 보실 때, 네, 예를 들어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들 하실 때는 개인용 홈택스 아이디로밖에 안 돼요. 음, 사업자용 그 홈택스 아이디는 말 그대로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세 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용을 만들어서 개인용으로 우선 가입을 한 다음에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면 돼요, 안에서. 맞아요. 예,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은 어차피 홈택스에 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로그인 하시고 나서 대략 화면의 오른쪽 위에쯤 보면은 파란색으로 사업용 사업자로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사업용으로 전환이 되니까 네.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계정 관리가 더 편하시다. 음. 저 같으면은 이거를 실전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어갖고 처음에 그냥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계정이 두 개예요. 음. 어, 아니, 자기 그럴 수 자신 있죠. 거를 테스트 해보신 거잖아요. 남한테 아니,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는 아니고 몰랐지. 몰라서 일단은 뭐 개인용 아니 사업용으로 만들고 나서 내 거 개인 어디서 하지? 해보니까 뭐 안 되는 거야. 갖고 개인용으로 다시 가입을 해가지고 계정이 두 개인데 어차피 지금은 페어블에서 안 쓰니까.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사업용 카드를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신용카드 등록하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음. 그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가끔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게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라는 개념이 명칭만 있지 실제로 구분해서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든지 체크카드든지 본인 명의 거면 다 등록을 해달라. 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거기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세무사무실에서 꺼내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음, 부가세라든가 소득세 신고하실 때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다 뽑아서 전달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홈택스에서 그냥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두 등록해달라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이제 사업용 계좌 신고 같은 경우 복식국의 의무자이신 분들은 페널티가 있어요.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신고를 안 해놓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죠. 청년 가면 못 받고. 그런 뭐 좀- 페널티들도 있어요. 네. 일단은 뭐 당장 눈앞에 가산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음. 뭐 이종혜 세무사님이 다른 페널티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콘텐츠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복식국의 의무자는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복식국의 의무자가 아니죠. 네. 근데 그냥 해주세요.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복식국이니까 등록해야지 이런 분들은 없거든요. 까먹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냥 한 번 처음에 안 해놓으면 네. 계속 그냥 안 해요. 네. 그러다 가산세를 받는 경우가 그래도 적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 웬만하면 최근에 저 사업용 계좌 다른 세무대리인 친구가 했다가 그 포함해서 가산세 신고한 거예요. 네가 신고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환급 받았어요. 100만 원. 잘했어.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예. 깜빡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 진경 현금영수증 발급 하실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를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소비성 업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저희가 신용카드 기계, 포스기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서 웬만하면 다 가입을 같이 해줘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킬 일이 없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모르시면은 또 이것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처음에 무조건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서 홈택스 계정 활용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통합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홈택스 계정을 개인으로 먼저 가입을 한 다음에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정을 하나만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통합 관리하기가 편해요. 처음에 로그인을 하고 개인 업무는 개인 업무대로 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업자 쪽에서 처리할 업무는 전환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계정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사실 계정 여러 개 있으면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나고 이 계정이 이 계정이었나 저는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개인용으로 가입해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노무 쪽으로 들어갈 건데 자, 직원 채용하시면 이제 노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최근 한 10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과의 트러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뭐 그만뒀는데 어떻게 이제 자기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직원을 채용하시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포털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표준 양식이 있는데 사실 표준 양식 정도만 작성을 하고 서명을 받아놔 기명 날인을 해놔도 분명히 효력이 있는데 이걸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뭐냐 근로계약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급여
계약서를 따로 이렇게 두 장을 작성해 주시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요. 음.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이런 자료를 활용해 갖고 예방하기에 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을 하셔야죠. 이제 사업주 혼자서 일하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네. 직원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입 신고나 아니면 퇴사 신고 혹은 급여 신고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도와드립니다. 음. 사무사 사무실에 말씀하시면은 알아서 가입 신고 등을 하는데, 만약에 혼자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뭐 의료보험, 그다음에 연금보험, 고용산재 요거를 일일이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연계센터에 가시면은 한 번 신고하는 걸로 모두 네 가지 모두 처리가 가능하니까 네. 요 정보 연계센터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비용 관리 측면인데, 부가가치세가 어떤 게 공제가 되고 어떤 게 공제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정확히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사들한테 이제 기장료를 주시고, 기장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그 다음 소득세 신고를 대리를 하시는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월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임대료, 전기세, 뭐 수도세, 네. 그리고 인터넷, 그다음 핸드폰비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깜빡하시고 뭐 이체를 안 하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세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계약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냥 일단 자동 이체를 다 걸어 놓습니다. 음. 아니면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경우는 따로 내야겠지만 핸드폰비는 보통 자동이체가 걸리죠. 네. 뭐 저희 세무사 수수료 같은 경우 또 월마다 나가는데 저희 쪽에서 CMS를 걸어요. 음. 그런 식으로 월마다 반복적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 같으면은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CMS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나가게 음.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세금계산서 용도 등록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비용이 저희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그쪽 업체에서 내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음. 업체에 등록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 매입 공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이것도 돈이다. 그래서 쓸데없이 부가세를 더 내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세금 계산서 용도를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등록을 안 하셨다 그러면은 부가세 측면에서 불이익이 좀 발생한다. 소득세는 가능해요. 소득세는 가능한데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무 신고 의무랑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과세, 면세, 그리고 겸용 사업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과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를 얘기해요. 일반 사업자고, 그다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비과세 사업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비과세 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입니다. 비과세는 뭐 고구마 비과세, 파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농업소득. 농업소득이나 이런 거 그렇죠. 아예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음. 항목이고, 여기서 말하는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아예 걷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부가세 측면에서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다. 보통은 이제 국민 생활에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음. 부분이나 아니면은 인적 서비스라든가 금융 쪽이 면세 사업자에 해당을 해요. 네. 그래서 나는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두 가지 다 같이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시면 겸용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매년 1월하고 7월에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5월 그 다음에 5월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신고 의무가 있고요. 음.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해가 끝나면 다음에 2월까지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신고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세 사업자는 이제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 사업자하고 마찬가지로 1월하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통 대표적인 적격 증빙이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혹은
체크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적격 증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뭐 개인적인 사용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나 그냥 술 한잔 하는데 좀 좋은 걸 먹을 때도 있고 음. 그런 것도 있고 뭐 친구랑 먹을 때 좀 이렇게 좋은 걸 먹을 때도 있고 어, 그렇게 나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세무에서는 접대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냥 업무상 이제 기난 뭐 논의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와 함께 이렇게 술 한잔 했다. 네. 지금은 업무 추진비라고 이름이 아, 바뀌었는데 멋있게 바뀌었어요. 예. 공식 용어 저희는 이용해주세요. 하도 접대비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접대비와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맞아요.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직원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나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직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 내가 사업주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되려면 얘는 법인이어야 돼요. 음. 법인은 법인이 사업주인 게 원칙적으로 법인이 사업주고 저는 고용된 거기 때문에 물론 법인을 내가 소유하더라도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사업체는 완전 내 거. 여기서 돈 들어오면 내 주머니.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따로 내가 고용한 직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복리후생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 복리후생비 인정 받으려면 직원이 있는 게 더 좋고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이제 식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직원한테 직원과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간식을 사준다든가 직원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직원이 있는 게 나은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그냥 그 업무 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개념 구분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명확해요. 뭐 수도공과금, 보험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들어도 바로 알잖아요. 여비교통비 이런 것도 들어도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정도 비용 이해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의사소통도 잘 되고 본인이 세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 지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하면 은행 업무 다음에 홈택스 설정 그리고 노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점, 비용 관리, 그 다음에 비용 관리는 아까 자동이체랑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웬만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 도와주고 대신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알고 누군가한테 맡기는 것과 모르고 그냥 맡기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주의사항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전기비 명의 변경을 안 하는데 왕왕 많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그렇죠.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시작하니까 그때 전기비를 본사 명의로 삽정해놓고 안 바꿔요. 그럼 본사 공제 받겠지. 아, 못 받아요, 본사는. 그러네. 직접 비용 지출한 게 아니니까. 그럼 그 비용은 날라가네. 네, 부가세가 다 날라가요.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날라간 금액이 근데 못 받는 게 원칙인데 그냥 받을 걸 걔네? 안 받아요. 자기네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무조사 나오면서 확인하더라고요. 조사 나와서 걸리면 네, 불법이 뜨잖아요, 또. 불법이 뜨면 빼박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지를 안 받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네, 세금계산서 등록도 해주셔야 되고 네, 프랜차이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네. 그럼 이번에 참 근데 나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고 그거는 잘 인지는 모르겠는데. 못하고 있었어. 아, 많은 내용을 정말 쉴 틈 없이 정리를 실수 없이. 해주신다. 예. 아니 평소 같으면 PPT를 몇 장 안 만들었는데 나도 AI라는 걸 활용해서 한번 아. 만들어보자 했는데 얘가 많이 만들어준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과연 내가 빨리 말해야 한 돼. 10분 아. 이내에 할 수 있을까? 오늘 좀 내용이 길어진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어쨌든 담백했습니다. 네. 쓸데없는 그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메이드 위드 땡땡이 지금 나오시는 화면에 가려져 있습니다. 딱. 예, 말씀 안 하셨으면 정말 잘 만드셨다고 생각했을 텐데. 일단 이런 능력 없어. 예, 어쨌든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